네, 여러분들 좋은 장점이죠. 시간을 잘 지키고 어떤 일을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단점으로 변하면요. 저건 사람 잡는 성격이 됩니다. 그렇죠?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아이들이 시간 안 지키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열받아가지고 아시잖아요. 남이 시간을 5분만 늦어도요. 절대 못 참아요. 뭐 나를 무시하는 거냐.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어떤 일 철저한 사람은요. 누가 실수한 걸 절대 봐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품어줘야지 인간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어떤 철저히 잘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실제로 좋은 장점이지만 잘못 쓰였을 때는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요, 좀 이게 요령인데요. 여러분들 정말 철저히 잘하기 전에는요, 어떤 게 좋으냐면요, 좀 못하는 게 나아요. 부모들 중에서요, 아주 철저히 잘한 아이들 중에 성공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아주 그 어려운 그 철저함 가운데 자기 힘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 보면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자녀가 잘 되는 경우도 보죠. 그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래요. 정말 좋은 방법으로 잘하지 않을 바에는 가만 놔두는 것이 어떤 때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이 잘못 쓰여지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약점 목록표를 마음속으로 써보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약점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게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약점들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점이에요. 여러분들의 느슨함이며 여유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 못 지킨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는 남을 잘 케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관대함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요, 어떤 때는요, 조급함이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못 쓰여져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때는요, 강력한 원동력이 됐어요. 어떤 일을 치고 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철저함이 남을 억압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관대한 것처럼 한 것이요. 실제로 물에 물 탄 듯이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방종이 돼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지금 없애세요. 여러분들의 약점은요. 열등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전부가 강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약점 많은 사람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약점이 전부 뭐가 될 거니까. 장점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의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상해하고 아파한 적 있죠? 그거 아파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떡할 일이에요? 기뻐서 뛸 일이에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기만 하면 돼요.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요. 강점이 있던 거. 야, 우리 아이는 뭐가 좋고 뭐가 정말 자랑스럽고 그랬던 부분들.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강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우월감들 있죠. 이거 버려야 돼요. 그것이 어느 날 한번 삐끗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나쁘게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있을 필요 없어요. 열등감도 있을 필요도 없고 모두 없을 필요 없어요. 우월감도 가질 필요 없어요. 뭐만 가지면 되냐면요. 나한테 가진 독특한 특질에 대한 걸 갖고 그걸 잘 사용하면 우리는 아주 어떤 일에서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의 허상에 벗어나서 일단 상처를 치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바른 인간관계가 이제 형성되죠. 자,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첫 번째 관계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국가와 민족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순서로 보면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가족부터요, 그렇죠? 뭐 옛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먼저 가족을 잘 지킨 사람들이 국가를도 위할 수 있는 것이죠. 큰 일을 하는데 자기 가족 하나 못 지킨 사람이 정말 큰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이제 가족을 지키는 남에 대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말씀드릴게요. 그 인간관계의 첫 번째 원리는 어떻게 보냐면요. 인간을 인간으로 봐야 된다. 좀 이상하죠. 인간을 뭐 다 인간으로 봤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을 인간으로 못 본 적이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게요. 부부간에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남편은
바깥에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어보는 하나의 우리의 뭐 동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뭐 다른 사람 이렇게 고용할 필요 없이 우리 집에 앉아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시중해주고 아이를 길러주는 또 하나의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학생과 선생님 간에도 잘못된 관계를 쓸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선생님을 어떻게 봐요? 내가 등록금 내서 월급 타서 먹고 사는 하나의 고용인으로 본다고요. 실제로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선생님들이 아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 봤을 때는 학생들이 얘네들을 모아놓으면은 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인간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부모도요. 자식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인간을 봐야 돼요. 자식으로 보기 전에요. 자식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꿈을 이루어줘야 될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아이는요. 만화학과가 가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법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좀 깊이 들어가면은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욕심까지라고 표현하죠. 그런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이를 인간으로 보기 전에 내 자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아이로 보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아이를 정말 인간으로 보면요. 걔도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걸 성공하기 위해서 걔가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 뭘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화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만화가가 정말 멋지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그런 승리하는 만화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학생을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인간을 보면요. 그 아이가 서울대 갈 점수가 되는데도 저는 다른 데를 가겠습니다 했을 때 보내줘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점수가 낮아도 어떻게 인류대학을 넣는 데다가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을 넣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 좋은 점수 올리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인간을 보는 데 있어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점수가 좋더라도요. 어떤 한 인간이 자기 길 가기 위해서 다른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관계와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인간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가 필요하죠. 여러분들도요. 저를 강사로만 보지 말고 뭐로 봐야 돼요? 저를 인간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보면 방청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돼요? 인간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훈련을 시작해야죠. 그러면은 인간을 바라보는 방법은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아까 훈련을 이미 했어요. 그 인간에게 뭐와 뭐가 있어요? 장점과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약점만 계속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져요? 나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눈이 콩껍질이 이렇게 씌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 그래서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게 보이면 못 하잖아요. 나쁜 게 보여도 어떻게 보일까요? 좋은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술을 한 잔 탁 마시는 것도요. 이야, 남성답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다니까요. 뭐 담배를 그렇게 피는 것도요. 이야, 담배 피는 게 저게 타프해 보이냐. 이렇게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으로 봤기 때문에 좋은 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키우려면요. 아이의 뭘 봐야 돼요? 약점과 장점을 다 보긴 봐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약점과 장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의 특질로 바라보고 그것이 다 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생겨요. 혹시 여러분들 아이들 기르면서요. 너무 이렇게 말썽 부리고 정말 얘는 구제불능이다 생각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굉장한 아이가 될 수 있다고요. 사실은요. 정말이에요. 네. 남편이 사고 많이 치잖아요. 그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잘만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인간이 되고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가족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 훈련에 처음으로 복습을 들어가자면 일단은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만 그게 되죠. 그게 안 된 사람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의 처음 시작점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럼 가족까지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의 친구, 동료까지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귀한 거죠. 네. 하지만 내 가족만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남의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아주 격려할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 국가와 내 민족만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를 어떻게 돼요? 망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체첸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러시아하고 싸우는 나라요? 네. 제가 이제 그쪽 지역을 그 카프카스라는 지역을 뭐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데 체첸이라는 데 가면은 러시아와 뭐예요? 이 체첸 공화국이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기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네 나라만 사랑하니까 타민족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 히틀러가요. 유대인을 600만이나 뭐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히틀러는 어느 나라는 사랑했을까요? 자기 조국 독일은 사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만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한 다음에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폭을 넓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의 동료들,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지면 동료들, 또 직장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가족 외에 다른 곳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관계도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 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중요성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친구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점이 있어요. 내가 꼭 친구를 선택하려는 게 아닌데 같은 반이 되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면은 내가 선택한 면이 있어요. 비록 같은 반이라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친구가 되면 누가 선택한 걸까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면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냐면요. 친구 사귀면서요. 친구를 통해서 나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 먹으려고 그러면 친구 관계가 형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진짜 진정한 친구 관계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부모와 자식 간도 뭐가 돼야 돼요? 친구, 그런 면에서 친구가 돼야 돼요. 우리가요. 자식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자식 중에 제일 문제 있는 자식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부모한테 못 뜯어먹을까 하는 거예요. 아, 정말 그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 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난 알겠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부모한테 어떻게 좀. 그게 가장 왜 그러냐면요. 진짜 사랑한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요. 어때요? 사랑하냐 안 하느냐의 만약 측정기가 있다 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에다가 탁 대가지요. 모든 걸 주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고 가서 뺏어 오려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게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요. 남을 주는 쪽으로 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친구하고 만나서 매일 얻어먹는기만 해가지고는 진정한 친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조금 확대되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 민족과 국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내 자식을 잘 키웠지만 사회 전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궁극적으로 내 아이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세인고등학교는 대한고등학교를 세워서 99년부터 제가 교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대한학교를 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5차원 전면교육이라는 것을 해외에서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정말 좋은 교육이라면 한국에서 한번 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때 이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데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거에도 저는 끄떡 안 했어요. 근데 이 말 때문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부로 이렇게 퇴출당했다 그럴까요? 그런 아이들이 적게는 9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통계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피해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피해자가요,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면요, 그 아이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문제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염이라는 물질이 그거예요. 우리가 막 연탄 떼고 뭐 옛날에 기름 막 떼고 그래서 오염 물질 배출해요. 그러면서 나는 편안하잖아요. 하지만 그 오염 물질이 결국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픈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면 그것은 결국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싸매고 치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사회가 진짜로 아름다워지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이에요. 남을 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남을 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인간에게 가장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요즘 뇌생리학자가 그걸 알아요. 인간에게요, 뇌에요, 체내 몰핀 알잖아.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몰핀이라는 게 있는데, 몸에도 몰핀 성분이 이렇게 형성돼요. 그래서 몸을 아주 기쁘게 해줘요. 근데 그거는 중독성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생기냐면요,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아주 뿌듯한 마음을 생겼을 때 그 체내에 그 몰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을 돕는 게 내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처음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가족으로부터 친구로 내 국가, 남으로까지 쭉 이렇게 넓혀가서 관계를 통해서 얼만큼 내가 얻어먹느냐가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나하고 관계한 사람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엄청나게 가치 있어질 뿐만 아니라 기쁨을 느끼고 인생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요,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모든 걸 다 가졌는데요, 인간이 이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저런 능력을 갖고, 아주 뛰어난 능력이에요. 체력도 좋고 머리도 좋고 심력도 강하고 자기 절제 능력도 좋아요. 그 힘을 갖고요, 남의 거 어떻게 하면 뽑아먹을 거 갖고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그럼 100%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가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요, 나를 챙기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남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요, 진정한 내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결국 승리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가치.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건 뭡니까? 인간의 가치는요, 아주 간단해요. 나만 챙기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쳐주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가치 있게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부자인데요, 자기만 챙겨요. 여러분들 존경할 수 있어요? 그 밑에 가서 굽신할 수는 있지만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뛰어나요. 하지만 자기만 챙겨요. 여러분들 존경할 수 있어요? 무서워할 수 있지만 절대 존경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누잖아요. 존경할 수 있어요. 슈바이처.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냥 뭐 힘없는 의사예요. 근데 저 곳에 가서요, 아프리카 가서 남 도우니까요, 존경하잖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위인들이요, 왜 위인이에요? 큰 일을 해서요? 아니에요. 얼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남을 도왔냐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그런 걸 다 갖고 마지막으로 그 힘을 갖고요, 정말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남을 돕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가졌을 때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부니까는 뭐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잘 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너무 챙기면요, 아이들이 나중에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존경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가 이 여태까지 나눈 이 지적,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5가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실행해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돼서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인생에 승리하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노력을 해보십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5차원 전명기의 원론의 5가지 요소를 이제 다 마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받고 오늘 이제 시간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